홍준표 대표가 일부 구박들이 저를 구박한다고 해도 쇄신을 멈출 수 없다며 당내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 국장님, 이제 네.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대표가 역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SNS에 구박, 그러니까 과거 옛 친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홍준표 대표가 늘 화제의 중심에 서는 걸 굉장히 선호한다 이런 네. 느낌이 있고요. 네네. 정치인은 누구나 다 좀 그렇죠.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일련의 발언을 보면 네. 친박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박이란 말 쓰다가 이번에 구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친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구를 날리려는 그런 성향도 보이는 한편 네. 대선 때는 친박들을 갖다 일제히 사면해 준 적도 있었죠. 네. 징계를 해제한 적도.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이 친박 문제 말고 다른 편에 있어서 여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기 상호 상반되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네. 뭐 인사 문제, 추경 문제 해줄 테니까 유연한 뭐 책임을 져라 뭐 이렇게 좀 유연하게 말을 했다가 네. 거기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반발을 하니까 인선을 강행하면 뭐 전국이 급냉할 것이다 이렇게 또 네. 약간 위협하는 말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홍준표 대표가 말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홍준표 대표의 좀 마음을 헤아려 본다고 한다면 네. 여당하고의 관계는 별개로 하여튼 친박 문제에 대해서만 보면 최근 들어서 친박 문제에 대해서는 오락가락보다는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친박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압을 하겠다는 쪽으로. 네. 그리고 바꿔 말해서 홍준표 대표는 일단 여당하고의 관계, 전국 전체에 있어서는 좀 일단 프리핸드를 갖다가 여당한테 주면서 좀 빠져나오고 책임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대신에 당부터 먼저 장악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먼저 당을 갖다 정리를 하면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당을 끌고 가고 전국을 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작게 보는 것이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이 당내에서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게 갈등의 양상이 보여지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비전이나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남은 거는 당내 사람들이 남은 거는 친박이든 친홍이든지 간에 남은 거는 당내 주도권 싸움 놓고 지금 싸우는 거밖에 남은 게 없어서 더더욱이 좀 세게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게 알겠습니다. 네. 봅니다. 이런저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홍문종 의원이랑 최경환 의원이 어제 또 발언을 했어요. 견제구를 날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예. 사실 이제 홍준표 이제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첫 이제 회의를 주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강 부장님께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홍준표 대표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로마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면 친박 세력들 어떻게 척결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미 인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뭐 사실 설전이 이제 설전 안에 설전했는데 이것이 사실 대선 과정 전부터 대선을 통해서 쌓여있던 그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선 때도 그 홍문종 의원하고 뭐 양아치다 뭐 바퀴벌레 친박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술 드셨냐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치고받았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 뭐 양아치다 뭐 바퀴벌레다 할 정도의 어떤 표현이 이게 뭐 홍준표 대표의 평소에 용어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가 나온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양아치다 바퀴벌레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친박에 대한 어떤 굉장히 정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선입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친박 때문에 이런 탄핵 정국을 맞았고 또 정권이 뺏겼다는 이런 간 인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친박을 어쨌든 당을 혁신하고 쇄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려면 우선순위가 뭐냐?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바로 인적 쇄신이다. 그럼 그 인적 쇄신은 뭐냐? 바로 친박이다. 근데 친박을 지금 당장 치려고 하니까 범친박 세력이 75명이에요. 네. 107명 중에. 그럼 75명이라면 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3분이 넘는데.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당장은 1차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한번 네.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때까지 또 그 이후에는 뭐 또 당대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총선을 또 겨냥해서 한번 2차적으로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는 자연스럽게 친박은 소멸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큰 이제 전략을 세워놓고 네. 일단 그 친박을 정리 작업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친박도 사실 홍준표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친박이 압박이 올 거라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긴장하는 사람한테 때리는 것 갖고는 이게 매가 안 됩니다. 긴장을 좀 풀었을 적에 네. 그럴 때 이제 매를 쳐야 되는데 이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시간을 좀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네네. 또 달래보면서 이렇게 가면서 뭔가를 그 당근과 채직을 갖고 가면서 이 당을 혁신하는 하지 않겠나. 근데 이 정리라는 부분이 사실 말이 좀 쉽지 지금 보면 어쨌든 정우택 원내대표도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원내 국정 현안은 내가 챙길 테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적당히 간섭하세요라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반발이 있으면 정리하기 전에 상당히 당내 갈등이 아주 심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내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분도 그 대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왔는데 네. 그런데 그 목소리는 홍준표 대표의 목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이제 점잖하게 이제 초니까 가지만은 아마 결국은 정우택 원내대표도 뭐 금년 연말이면 이제 대표직 내놔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당내에서는 결국은 당대표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원내대표도 중요하죠. 대화 관계에서. 네. 대화 관계에서 전면에 뭐 당대표가 나설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와 당대표와 어떤 충돌이 생겼을 적에 네. 시력을 따져야 되는데 결국은 당대표가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전초전인데 일종의 말하면은 네. 경고도 하고 서로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홍준표 대표가 어느 순간에 아마 그 정우택 원내대표를 좀 제압을 하나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막 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내 인선도 지금 한국당 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친홍 분들로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굉장히 빠르게 네. 그 자기 친홍 세력으로 이제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어제 그 회의를 하는데 네. 친박이었던 이재만 네. 최고위원 발언이 탈박 선언을 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눕는 그런 형국인데 거기다가 아마 홍준표 대표가 지금 혁신위하고 윤리를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서 네. 차례차례 이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외 그렇게 인사로. 되면 이제 그 혁신이나 윤리는 친홍 세력으로 구성이 되고 네. 그럼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겠죠. 지구당도 정리가 되고 당협위원장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 선거 공천권을 갖다가 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마음껏 행사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친박들은 지금 여기서 생존이 걸린 문제로 들어가니까 네. 저는 자유한국당 내부가 뭐 바람잘 날 없이 시끄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야당이 된 이상은 당내 문제에 있어서 네. 그 뭐 이렇게 조용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뭐 할 말은 다 해가면서 시끌시끌한 게.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양대 정당제도 하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다당제화가 돼 있고 네. 비록 작지만 경쟁하는 상대인 바른정당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한테 뒤진 여론조사가 2개가 있었고 네. 과거처럼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7일서부터 이번 2일 사이에 네. 행인 세 개의 여론조사가요.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다 보면 자유한국당의 내분이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로 하여금 난 이 카드를 대신 줄래 하는
선택의 이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마음껏 싸울 수 있을 상황은 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도 바른정당 얘기가 나왔는데 이해운 대표가 상당히 좀 언짢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홍준표 그렇죠. 대표가 뭐 예. 찾지도 않고. 예, 대개 이제 당 대표 되면 이제 각 당에 이제 상견례 하러 당 대표를 관행적으로, 만나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하고 만나가 팔짱 끄집끼고 아주 그냥 뭐 보란 듯이 그냥 좋은 관계를 연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네. 어쨌든 과실 뭐 우위를 가시했는데 네. 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를 사실 가셔야 되는데 가지 않은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그 제1당이잖아요. 107석을 가진 제1당인데 이 원내 교섭들 겨우 원내 교섭들 간에 20석을 갖고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탄핵을 이끈 장 본인들이다.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그 홍준표 대표가 인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앙금 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를 좀 전선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이 보수의 본류 부분을 소위 말하면 대오를 단일화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바른정당은 결국은 통합, 흡수 통합 우리한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강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느냐.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강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은 그 아무리 제1당, 큰 제1당 하더라도 네. 이 다당제 국면에서 사실은 바른정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으려면 또 쥐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금 앞으로의 전국을 끌고 나가면은 소수 정당도 사실 제1야당이 잘 그 큰 맏형 입장에서 도닥거려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이 겨냥이 잘 되지 않으면은 야당이 오히려 내분을 지금 여당 내분, 야당 내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권 이 내분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단초가 돼 버리면은 네. 사실 그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를 사실 그 견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로 좋은 거죠. 이 야권이 분열되는 것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당대표 지금은 이제 됐기 때문에 네. 좀 야권을 분열을 하지 않는 이런 그 어떤 모습, 네. 제1야당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한 건 말씀 좀 드리고는 민주당도 지금 여당 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야당도 지금 야당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네. 보기에 한두 가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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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예. 같은 고양이과 동물인데 사자하고 치타하고 사이 되게 나쁘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국당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지금 한국당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네. 뭐냐면 바른정당을 갖다가 이게 상대를 좀 안 하려고 보니까 지금 국회 의석 분포상으로는 자유한국당도 단독으로는 뭘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른정당의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때로는 손목을 잡아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른정당을 갖다가 괄시만 할 수 없는 게 작은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바른정당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배신의 프레임입니다. 네. 보수 유권자들한테 저 배신자들 뭐 이런 프레임이 걸리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을 홍준표 대표가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박근혜 배신 프레임이 잘 작동이 안 되게 됩니다. 친홍 세력이기 그렇죠. 때문에 친홍당이 되면 네. 뭐 배신은 뭐 홍준표하고 관계가 없는 네.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바른정당이 배신의 프레임으로부터 좀 빠져나갈 여지가 조금씩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 이사장님 이게 류해 최고위원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친홍 중에 한 명이라고 꼽히는 최고위원인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 침해 발언을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유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그 네네. 영입된 케이스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당내 지지 기반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대를 통해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뭐 3, 4위 할 거라고 했는데 2등을 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철우 의원 다음으로 2등을 했거든요.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돌풍을 일으켜 갖고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네. 어쨌든 그 유해 지금 최고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당내에 지금 뿌리를 착건해야 되는데 그 뿌리를 어디다 둘 거냐는 부분들을 네. 굉장히 고심 안 할 수밖에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초상권 침해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태극기 뭐 집회 예. 얘기까지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결국은 그 어떤 그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태극기 집회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친박을 의식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알겠습니다.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거지 아마 본심에서 나와서 뭐 한 건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지금 2시에 네.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린다시피 추경안 관련해서 이게 과연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어떻게 좀 판단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거 과연 상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좀 모아지거든요. 지금 네. 국민의당이 어쨌든 같이 한번 해볼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은데 심의 들어갔죠. 예, 심의에 들어갔고 그래서, 어쨌든 정 의장은 1시 30분까지로 통보를 했고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2시 정도부터는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근데 나옵니다. 이제 그 정 의장 말씀에 보면은 여야 합의의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대바람에 그냥 지금 시한 정한 대로 정세균 의장이 밀어붙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추경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 추경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기본적으로 그 송영무 조대엽 네. 그 두 사람 인선 문제하고 굉장히 깊이 지금 고리가 밀접한 맺어져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일을 시한으로 청문 보고서 그걸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강경화 장관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에는 재송부 시한 다음 날 이튿날 임명을 강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그걸 비추어서 볼 때 11일 날 정도가 이제 예상이 네.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런다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8일이기 네.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 이 임명 강행 여부를 갖다 본 다음에 추경 문제를 갖다 어떻게 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이제 국민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정적수 도우미 역할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정적수를 도와주고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국민의당으로서도 만약에 두 사람 임명 강행을 했는데도 그냥 추경에 협력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거는요. 추경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적은 거 OECD 평균보다 훨씬 적은 거 사실이고요. 네. 복지 예산 적은 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추경을 갖다가 오케이를 할 거는 아니고 그 내용을 다 따져봐야죠. 예. 공무원이 정말 필요한데 들어가는 거냐, 그 장기적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본 예산, 불용 예산이 있는데도 추경이 또 편성된 분야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 공방, 추경이 인질이 되는 한은 네네. 그런 내용을 못 따지고 지금 추경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인사청문회와 계속해서 물리고 네, 물려서 네. 이렇게 흩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국민 돈이 예. 여야 간의 그 정쟁 속에서 국민의 돈이 어디론가 새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 정치권에서 묘수를 좀 생각을 해서라도 추경 내용을 갖다 좀 다듬는 그 작업은 어디선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추경에 대해서 우리 강 국장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지금 추경 예산안이 이제 상정이 되면은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야당이 그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단독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외국 가서 10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어쨌든 이 추경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대통령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 그런 아마 생각이 간절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선물과 관련 이렇게 인식될 문제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야당이
왜 저렇게 난리지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그 최민희 대표도 그렇고, 최민희 대표도 오늘 뭐 어느 방송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과연 지금 이 청문회 전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후보자들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냐 하는 것에 야당이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이걸 계속 그 인사 문제에 대해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이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야당이 그러면 잘하십니다 하고 만세를 불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도 국정 파트너라면은 인정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테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죠. 네. 그 테러라는 뭐냐? 엄청난 걸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저께입니까?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러십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질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할 때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고의적 살인 행위를 한 사람들까지도 다시 임명 강행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뭐 툭하면은 대선 불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예. 아니 그럼 대선 불복이면은 반대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안 찍었던 사람들은 다 그러면 적폐 세력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야당이 그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 아니 뭐 툭하면 뭐 눈물 흘리고 말이죠. 우원식 대표가. 그리고 뭐 툭하면은 대선 불복 세력이라 대선 불복할 거냐 이러는데 누가 대선 불복한다 그랬어요? 대선 불복이 됐으면 어떻게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출범해서 지금 해외 나가서 한미 정상도 하고 G20까지 나가겠습니까? 이런 말 안 되는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야당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네. 정말 야당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뭔가를 지금 주고받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무조건 동의하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야당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당의 이런 설득 작업이 좀 부족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해줄 건 부분도 해주거든요. 야당에서 절대로 방울만 잡는 거 네. 아닙니다. 일부 다 장관들은 임명 동의해 줄 거는 다 해주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국민 높이에 안 듣는 사람들을 지금 야당이 지금 지적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무시한다면 안 되는 거죠.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허 소장님 저 말씀이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계속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하겠어요. 할 용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저기 홍준표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지금 발언 중에 독일에 이제 문 대통령이 가 있는데 비운 사이에 청와대를 너무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추경과 관련해서 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조금은 야당이 입장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홍준표 대표의 큰 정치 이미지를 위한 발언이지 그것이 그 당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돼가지고 그 국회 운영하는데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 핵 위협 때문에 안보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정당들이라는 건 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권이 있는 정당들 아닙니까? 정치 세력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이 대안을 내놓고 국민 단결을 갖다 할 수 있는 큰 정치의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때인데 그 찬스를 다 놓치고 지금 작은 문제 갖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